멜랑콜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과학자들을 동원해 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만 물론 그것은 대혼란을 막기 위한 얄팍한 눈가림입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무서운 진실이 여기저기에서 폭로되어 세계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 정부의 말을 믿으며 희망의 지푸라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도 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의식의 저 아래에서 꿈틀대는 불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장 저스틴. 신부의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결혼식 장소는 언니 클레어 부부가 사는 시골의 대저택입니다. 언니 클레어와 형부 존은 이 초호화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과 공을 들였습니다. 집사가 콩 숫자 맞추기 게임에 응모를 권합니다. 병 안에 든 콩의 숫자를 맞추거나 가장 근접하게 예측을 한 사람이 경품을 타는 게임입니다. 신랑 마이클은 진지한 태도로 200만 6개라는 터무니없는 예측을 합니다. 부부가 들어서자 모두들 손뼉을 치며 환영해 줍니다. 저스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미 이혼 상태인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티라는 이름에 집착을 하고 이곳에도 베티라고 불리는 두 여성을 대동했습니다. 형부 존이 결혼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스틴이 일하는 광고회사의 사장이 축사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아트 디렉터로 승진시키고는 현재 진행 중인 광고의 카피 문구를 빨리 생각해내라며 축사를 가장한 압박을 합니다. 뒤를 이어 아버지가 축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다소 뜬금없게도 모든 이들 앞에서 어머니를 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식으로 화답합니다. 저스틴의 기분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 낌새를 눈치챈 클레어가 저스틴을 따로 불러 결혼식을 망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신랑 마이클이 연설을 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춥니다. 댄스 타임이 이어집니다. 모두들 코앞까지 다가온 종말을 애써 망각한 채 지금까지 그랬듯 영원히 살 것처럼 웃고 떠듭니다. 저스틴은 온 힘을 다해 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조카 리오가 피곤해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저스틴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전에 저스틴은 함께 마법 동굴을 만들며 놀기로 리오와 약속을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잠자리에 들며 리오가 언제 동굴을 만들 건지 묻고 그녀는 다음에 만들자고 대답합니다. 클레어가 조카 옆에서 잠들어 있는 저스틴을 발견하고 깨웁니다. 저스틴은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우울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오고 있다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케이크 커팅 의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녀에게는 이 결혼식이 터무니없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집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 케이크 커팅식을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저스틴과 마이클은 방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과 농장을 샀다는 말과 함께 마이클은 농장 사진을 보여줍니다. 건실함이 자랑인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교훈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스틴은 어지간해선 그의 기분에 맞춰주고 싶지만 그 사과 농장 매입이 헛짓거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진을 버려둔 채 방을 나옵니다. 조카 리오의 방에 가자 방에 와 있던 형부가 이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아냐며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저스틴에게 강요합니다. 저스틴은 최선을 다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자신의 조카 팀을 저스틴에게 소개시켜줍니다. 팀은 이틀 전에 사장의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의 임무는 저스틴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에게서 광고 카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장의 사업에 대한 집착에 저스틴은 넌더리를 냅니다. 사장은 팀에게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으로 광고 카피를 받아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 서재에 간 저스틴은 그곳에서 클레어와 상담을 하던 마이클을 발견합니다. 사과 농장 사진을 버려두고 간 저스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클레어에게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방에서 나가고 클레어는 저스틴의 태도를 질책합니다. 저스틴이 자기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클레어는 그건 거짓된 웃음이라고 말한 뒤 방에서 나갑니다. 상심해 있던 저스틴은 문득 펼쳐진 미술 서적의 그림들이 모두 이데아를 표현한 차가운 추상화임을 발견합니다. 그 그림들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낀 저스틴은 전부 현실을 표현한 사실적인 그림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간 저스틴은 모두에게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그 주제를 꺼냅니다. 무섭다고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두려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 그렇다고 간단히 대답한 후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그녀를 방에서 내쫓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 멜랑콜리아에 대한 공포를 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저스틴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결혼식을 망치는 존재, 이 성대한 결혼식에 행복해야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소위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존재들의 퍼스널리티가 회피의 정도에 비례해 제각기 일그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순에 따라 모두들 야외로 나갑니다. 스카이랜턴에 각자의 소망을 적고 하늘로 띄웁니다. 천체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저스틴은 문득 공허하고 광활한 우주를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이어서 부케 던지기가 진행됩니다. 저스틴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다 못한 클레어가 저스틴 대신 부케를 던집니다. 누가 던지건 사람들은 마냥 환호만 할 뿐입니다. 공식적인 모든 식순이 마무리되고 저스틴과 마이클 부부는 방에 들어옵니다. 마이클은 관계를 가지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옵니다. 마이클의 낙담에는 어딘지 공포와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저스틴은 홀로 집 앞 골프장을 거닐고 팀은 그녀에게서 광고 카피를 얻어내기 위해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어떠한 반작용에 의해선지 그녀는 팀을 덮쳐 그와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나고 아버지도 저스틴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꼭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하룻밤 머물고 가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와의 생애 마지막 만남을 이렇게 사소하게 끝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이 꺼낼 그 주제가 두렵습니다. 사장이 저스틴을 불러 세웁니다. 그는 웃으면서 광고 카피를 얻어내지 못한 조카 팀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저스틴은 광고 카피를 말해주겠다고 한 다음 사장을 능욕하는 말을 합니다. 권력에 굶주린 하찮은 인간이라는 말을 들은 사장은 그녀를 해고한 뒤 크게 분노하며 저택을 떠납니다. 뒤를 이어 마이클도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그는 아쉬워하지만 저스틴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인정합니다. 클레어는 결혼식을 망쳐버린 저스틴을 원망합니다. 집사가 병 속 콩의 개수를 말해줍니다. 678개입니다. 클레어는 경품 같은 거 전부 다 갖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혼자 방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편지에는 조만간 또 보자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이미 한국에 넘어갔는지 딸의 이름을 베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재앙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결혼식은 헛된 시도였음이 드러납니다. 2장 클레어. 존은 멜랑콜리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클레어를 질책합니다. 클레어가 불안하다고 하자 존은 걱정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멜랑콜리아는 지구를 근접 통과하며 멋진 장관을 연출할 것이고 그건 오히려 기대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과학자들의 말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저스틴이 언니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저스틴은 발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이모의 상황을 모르는 리오가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동굴을 만들자고 조릅니다. 저스틴은 누워있는 것 말고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조 안으로 발을 넣는 일조차 힘에 겨워합니다. 클레어는 정성을 다해 저스틴을 돌봅니다.
저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미트로프를 요리해 대접합니다. 한 입 먹어본 저스틴은 담뱃재 맛이 난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음 날 우울사파가 지나간 저스틴의 상태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잼을 손가락으로 퍼먹습니다. 존이 몰래 비상식량을 사와 창고에 쟁여놓는 걸 저스틴이 봅니다. 존은 만약을 대비해 사온 것이라며 클레어에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스틴과 클레어는 예전처럼 승마를 합니다. 도중에 저스틴의 말이 뭔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 달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마구 말을 채찍질하지만 말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말이 뭘 보고 겁을 먹었는지 드러납니다. 마침내 멜랑콜리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스틴은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클레어의 불안감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잘 억누르고 있는 존은 멜랑콜리아를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는 여유를 부립니다. 한밤중에 달과 멜랑콜리아가 나란히 떠 있습니다. 그 불길한 광경에 클레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저스틴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집 앞 골프장을 가로질러 어딘가로 향하고 클레어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저스틴이 알몸으로 계곡에 누워 있습니다. 우울의 실체를 확인하고 받아들이자 저스틴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집니다. 그녀는 멜랑콜리아의 빛으로 샤워를 하듯 몸을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저스틴처럼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그녀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리오가 자신이 고안한 기구를 클레어에게 보여줍니다. 그 소행성이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한밤중에 클레어는 혼자 나와 천체망원경으로 멜랑콜리아를 관찰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또다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정부의 통제 아래 소행성에 대한 정보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그제야 제대로 된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죽음의 댄스라고 불리는 그 멜랑콜리아의 예상 궤적이 확인됩니다. 그 소행성은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 살짝 멀어지다가 결국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끌려 들어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등을 가져온 존은 클레어가 또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검색한 걸 알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절대 충돌할 일은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의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음 날 약을 사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본 존은 한 소리를 합니다. 그녀는 약통을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급니다. 저스틴은 서재에서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와서 집사가 출근을 안 했다고 걱정합니다. 저스틴은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합니다. 클레어는 그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항변하듯 말합니다. 저스틴은 온 우주의 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하며 지구는 사악한 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하나 사라진다고 아무도 애석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스틴은 일말의 희망도 허용하지 않는 차갑고 차분한 태도를 보입니다. 소행성이 근접 통과하는 날 밤 존은 가족들을 깨워 함께 테라스로 나갑니다. 멜랑콜리아가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클레어는 리오가 고안한 기구로 소행성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존은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멜랑콜리아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레어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존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행성이 멀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존을 찾습니다. 존은 클레어가 전에 사온 약을 먹고 마구간에서 죽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폭발한 불안을 나약한 존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프로 그의 시신을 덮어주고 난 뒤에 클레어는 존이 승마를 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말 한 마리를 마구간에서 내쫓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클레어는 다시 멜랑콜리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뭐라도 하지 않고선 불안을 달랠 수가 없는 그녀는 리오를 데리고 마을로 가려고 하지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골프카트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카트마저 방전이 되어 멈춰 섭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녀에게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녀는 리오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스틴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오를 침대에 눕힌 뒤 두 자매는 대화를 나눕니다. 클레어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의미 있게 끝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스틴은 의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차갑게 반응합니다. 클레어는 크게 상심합니다. 아빠가 타고 갔다는 말이 혼자 돌아와 있는 걸 보고 리오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리오가 무섭다고 말하자 저스틴은 위로를 해줍니다. 마법의 동굴로 대피하면 안전하다며 그녀는 자신이 마법 동굴을 만들 줄 안다고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무의미하다고 해도 그녀는 아이를 보며 신라 같은 빛을 느낍니다. 동굴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이 행위가 인간에게 허락된 전부입니다. 동굴이 완성됩니다. 세 사람은 마법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손을 잡습니다. 어김없이 죽음이 덮쳐옵니다.